교차로 우회전 통행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 김지훈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십자형 교차로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우회전을 하면서 총 2개의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가 있고 또 우회전을 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될 텐데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겠죠. 이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보행자가 다 건너가고 나서 서행해서 우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연달아 횡단보도 두 곳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네,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대해서 이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횡단보도가 있죠. 첫 번째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서행해서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시정지란 의미는 도로교통법 2조 제10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의 바퀴가 완전히 한번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인 것이 아니라 한번 완전히 멈췄다가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근거는 이 대법원 판례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 2009도 8222번 내용을 보면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가면 이것 자체로 신호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크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이제 일시정지 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보행자 신호가 다 끝나서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이후에 우회전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속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도 할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회에서 3회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5%가 할증이 되겠고요.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호와 장소에 따라서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특별 단속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미리미리 이번 주부터 좀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것이 이런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회전 통행 말고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관련 법규들이 함께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크게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이 보행자 우선도로란 말 그대로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는 이 도로의 전 구역으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다만 고의로 이 차마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행자 우선도로, 자동차가 갈 수는 있겠지만 운전자가 통과를 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서행을 해야 되겠고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을 해서 통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통행 방법입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겠죠. 근데 신호가 없는 곳인데 횡단보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서행하면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